발표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맡은 하늘샘학교 교감 차말단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목을 쓰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었어요. 근데 우수 사례 발표, 근데 다행히 황세영 센터장님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보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됐던 그러한 교육 과정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이러한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 발표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하늘샘학교의 소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그리고 특별히 2022학년도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 활동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천에는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교육 이념 아래 5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품학교, 성산휴마을학교, 푸른꿈학교, 저희 학교와 한오름학교, 이러한 5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5개 학교마다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도 많이 배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 학교는 제가 우리 하늘샘학교 온 지 이제 만 7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학교에 있다가 저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위탁학교를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로 가는 게 어때요 하는 이제 뜻을 비치시더라고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망설였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만 나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공부를 해서 저희가 종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 입시 위주의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부하면 뭐 서울에 있는 일명 스카이 대학도 가고 이렇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작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이 조금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가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럼 한번 내보세요. 정뜻이 그러시면 내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덜커덕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이제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천교육청이 그나마 시스템적으로 참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이러한 교육 환경이 참으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가 하늘샘학교를 운영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얼굴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냥 엎드려서 거의 다 잠을 자고 얼굴로 한번 아이 컨택 한 번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서 한 명씩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밤늦게 밤을 새고 학교 와보면은 꼴딱 새고, 선생님 저 잠 안 자고 학교 결석 안 하려고 왔어요.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학교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한 그러한 교육을 해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어떤 제도권이나 법령이나 혹은 교육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저희는 위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지금이야 조금 마련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는 더 연약했었어요. 풀뿌리처럼 연약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해서 2018년 교육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샘 배움터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샘 학교와 또 하나는 뭔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바꿔주고 도움이 되려면 농산물 공정거래 매칭 활동이라고 해서 적은 수익이지만 우리가 학교에 지속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샵도 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저희 교직원은 7명,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 다 포함해서 전교사 7명이고 강사 선생님들 15분에서 22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희가 정원이 한 학급당 12명인데 여기에서 55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기준으로 하면은 13명의 학생이 더 빠르게 위탁을 온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앞으로 오늘도 이제 또 새로운 1학년 친구 2, 3학년은 이미 정원이 찼고요. 1학년 같은 경우 오늘도 또 새로운 친구가 와서 아마 거의 다 정원이 1학기 때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의 위탁 유형을 보면은 부적응 학생이 78%, 정서행동 15%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 수치심을 배우고 중학교 때 외로움, 고등학교 때 불안. 저는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 학생들은 분노를 경험한 그러한 친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만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란 정서 행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깨워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행진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명 행복한 진로 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행진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진로 교육과 인성 교육 그리고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학교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 함께 연계할 방법은 없나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진로 교육으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회차가 있었는데 학생들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또 면담을 그거에 따른 면담 그리고 다양한 직업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또한 저희가 코로나라서 재작년에는 못했지만 각 직업 부분에 나가서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해줬습니다. 인성교육으로는 학기마다 상담 주간을 일주일씩 계속 운영을 해서 상담 선생님과 담임교사 함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상담을 해줬습니다. 삶의 어려운 생활의 어려운 점과 또 진로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권 예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진로까지 뭔가 가기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밀어주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노트라 해서 이걸 이제 학생들이 위탁을 하면 한 권씩 주는데 여기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작은 목표는 뭐야?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오늘 지각하지 않기 아니면 오늘 1교시 수업 잘 듣기 오늘 책 10페이지만 읽기 이러한 작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에서 너희가 배움이 언제 일어났니? 오늘은 무엇을 배웠을까? 배움의 만남, 배움의 순간 그 부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독서인데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항상 신청을 해주고 물론 이제 수준 높은 책은 아니지만 주로 만화책 이러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읽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간단하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사 좀 적어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진로도 이렇게 그것과 연관돼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써가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밑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랬구나. 뭐 힘들었구나. 너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학생과 공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교수님께서 식물의 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노작 체험 학습을 했습니다. 봄에는 감자를 심었고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재배하면 우리 아이들 선생님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감자는 저희가 팔았어요.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7년 동안 축적을 했고 김장 배추는 심어가지고 김장을 담갔어요. 담가서 지역사회에 이제 어르신께 드리고 또 이제 저희 학교가 공원 옆에 있는데 공원에 계시는 수고해 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김장에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부모 가정이나 혹은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 가정 방문해서 저희가 전체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줄여서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아만나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감동적인 영상부터 해서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뭐 어떤 예를 들면 게임이나 도박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뭐 음주나 아니면 또 이러한 흡연 왜 몸에 해로운지 이러한 이제 영상들을 먼저 신청하고 우리 학생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고쳐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은 뭐가 있을까까지 이끌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 듣고 또 이렇게 뭔가 조금 해보려고 노력하는 움직임 작지만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의 연계인데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교사와 1대1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동네 교회랑 함께 연계해서 이 학생들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기만 하면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거 적어도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조그만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코로나 굉장히 심할 때 저희가 방역기를 사가지고 방역기 살 수 없는 그런 지역들 다니면서 방역을 해드리고 또 동네 청소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나누고 행사를 지금 이제 5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고요. 100인분을 해서 지역 주민들께 이제 밥 한 끼 맛있게 해서 대접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서 바로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 저희가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공문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내면 과연 될까? 굉장히 의구심도 많았고 자신 없는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해서 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지금까지 해왔던 행진인 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학교 속 학교라고 하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한 학교씩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만나 학교, 여행학교, 진로직업학교, 금요예술학교, 도전학교,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 이렇게 학교별로 학교 속 학교로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이제 교육의 방향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반성적인 삶, 주도적인 삶,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삶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만나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봉사 프로그램으로서 뭐
전통차 수업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김장 나눔이나 비비고 나눔 이러한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학교는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환경 오염이나 문명 파괴에 대한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기를 원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3년째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외도하고 부산하고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일명 착한 여행이라고 한 착한 여행은 전체가 같이 가는 여행이고요. 혼자 여행을 망설이는 그대에게는 학생 한 명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솔교사 한 명 꼭 붙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1대1로 가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이 착한 여행인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학생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3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자연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자신의 개인 물통, 그 텀블러는 준비하자. 2번째는 플로깅이라서 가다가 우리 휴지 있으면 좀 줍자. 그리고 3번째는 왕따나 은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친하지 않은 친구들 다 친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적어도 5명 사진 함께 찍자. 이러한 이제 미션을 주고 같이 수행하면서 어떤 녀석은 그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대고속 안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나기 순간까지. 그러더니 이제 저 뒤에서 막 뛰었는데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늦어서 죄송해요가 아니라 저 텀블러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용하든 안 하든 일단 의식을 하고 인식하고 뭔가 노력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줬는데 이번에 저희가 착한 여행 갔다 온 거 간단한 인터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처음 와보는 거여가지고 되게 설렜고 학교에서 여행 비용을 부담해 주셔가지고 큰 부담감 없이 잘 왔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놀아가지고 행복하게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이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잘한 부분만 따왔습니다. 솔직히. 그 진로 직업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뭐 바리스타라든지 생활목공이라든지 생활요리 수업이 있습니다. 아마 대안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공통 분모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 다음 궁여예술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선택 동아리와 선택 교과 동아리 활동을 줬는데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음원을 제작하고 단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를 CGV를 대관해서 이렇게 발표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TV를 한번 봤는데 새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끼에게 이제 날개짓하는 비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새가 먹이 주지 않고 이제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 보신 그런 비슷한 영상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엄마 새가 이렇게 나르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기 새는 그거를 새를 날지 못하는데 나르려면 일단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뛰어내리는 건 죽음이거든요. 얼마나 공포이고 얼마나 그게 주저하겠어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 새끼새가 같이 뛰어내리는 순간에 날개짓해서 비상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비상이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 아이들 갖가지 상처를 입고 또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왔던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이 학생도 자신의 길로 혹은 사회로 아름답게 비상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름다운 비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 그리고 우리 학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름다운 비상 책자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첫 해 와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하지만 그림이라도 그려내고 또 자꾸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따라온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얘네들의 삶을 흔적을 남겨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아서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1호부터 지금 이제 4호고 이제 5호가 나올 거예요. 해마다 이제 이렇게 1호씩 나왔는데 수료식 때 제가 이걸 이제 수료식 선물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눈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고개를 다 내리고 자신의 글을 찾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순간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고개를 다 아래로 내고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사진 속에 자신은 어디 있는지 이걸 찾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또 신선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학교만 볼 게 아니다. 이거 국립도서관에도 같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IBN 코드를 받아가지고 국립도서관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너희 책이 국립도서관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2000년도에는 하루라도라는 음원을 냈고요. 2021년에는 기다리면이라는 음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물론 15분에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스피디하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음원 잠깐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길을 걷다 낯익은 골목에 잠시 멈춰 산다. 우리 함께 했던 많은 장면들이 나를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게 행복했었던 장면도 슬펐던 장면들도 늘 네가 있었기에 우리 행복했나 봐. 하루라도 나에게 다시 그 시간 주어진다면 흘러갈 그때 기억을 마음 깊이 담을 텐데 영원할 것 같던 시절이 끝나지 않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네. 네,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음원을 내고 이렇게 쭉 1년 동안 공부한 거 내고 이런 것들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음원을 저희가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5억 원 같은 5만 원. 정말 5억 원 같은 5만 원이에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뭔가 수익이 창출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드렸던 거는 유튜브에 하늘쌤 학교 치시면 이렇게 음원 있습니다. 잠깐 여기 광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영화 제작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의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해서 다시 올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나는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어떠한 상까지는 못 갔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알아요? 여기서 지금
저의 얼굴을 혹시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 꿈이 배우였는데 영화 찍고 나서 배우가 안 되기를 참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저 어색함을 어찌 볼꼬 그랬습니다. 도전학교. 얘들아, 우리 무력해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도전을 좀 해보자. 이것이 도전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전학교에서는 저는 애들을 멀리 보내고 싶었었어요. 아주 멀리. 그래서 동서남 해서 북은 아직 갈 수 없으니까 동서남에서 멀리 보냈는데 첫 해에는 제가 마라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울릉도 독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는 백령도를 갈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멀리 너희가 가서 또 다른 자연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모자뜨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잘한 도전 활동도 있었어요. 그다음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인데 하다 보니까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저희가 교사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비대면으로 매해 100명씩의 교사 연수를 했고요. 학부모 연수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나 말고 다른 생명체, 다른 친구도 좋고 다른 자연도 좋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오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좀 살리면서 소비할 수는 없을까 해서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천연 세제 이러한 것들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우리 교육활동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튜 633 나무공작실 대표 이승기라고 합니다. 하늘샘 학교 학생들과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리도구, 그다음에 목기, 그다음에 다양한 소품들을 상반기에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후반기에는 아이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쓰는 가구들 위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손재주도 너무 좋고 창의력도 좋고 수업에 진행하기에 있어서 아이들의 집중력도 너무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공 수업을 듣는 3학년 서지우입니다. 이렇게 나무 냄새를 맡으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수업도 재밌어서 좋아요.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중단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주도적인 삶과 건강한 성장 지원, 나눔과 협력을 통한 자존감 회복, 성취감을 통한 무기력감 극복, 진로 직업 탐색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뒤에는 아이들이 영화를 찍고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저는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학교를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영화를 찍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네. 근데 그들이 저는 그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하지만 지속적일 수는 없죠. 다시 그 순간이 불꽃놀이처럼 번쩍 섬광처럼 지나가다가 또다시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경험이 이 학생들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과 지역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자녀와 공감 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해를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받아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학교 이제 보내놓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설문을 받다 보면 제일 변화를 느끼는 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이었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가는 것 때문에 학생들하고 거의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 학교 가야지, 싫어요, 안 가요, 그래도 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자녀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벨만 울리면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샘 학교 가고 나서는 그런 아이들이 좀 늦더라도 말 안 해도 그냥 학교 가는 모습이 그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 갈등이 사라지고 회복이 됐다. 이런 전화들을 그러니까 저기가 가장 좋아진 부분이 그 부분이 해마다 가장 높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회복적 생활지도 협의회를 되게 많이 여는데 우리 학생들이 겉으로는 울퉁불퉁한 녀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교사하고 함께 이 학생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너 왜 이랬어가 아니라 너의 이런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아팠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려면 이러면 좋겠는데 어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가 들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죄송했어요. 그럼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밤마다 동네 깡패처럼 우르르 와서 야 너 나와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사라지고 밤에는 아이가 집에 들어온다고. 나 그것만 해도 이제 살 것 같아요. 라는 부모님 직접 전화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꿈은 이어령 교수님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마지막 수업에 보면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사가 딱 맞을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고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되고 나니까 꿈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더 이상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 이 글귀를 보면서 지속하는 거구나. 하늘샘 학교 와서 저는 날마다 아이들과 깨지고 학부모님과 깨지고 하면서 날마다 교사로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 저희 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좀 미안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이 자료집에 저희가 그 오늘 주제로 나와 있는 사랑 어린 마을 인생학교 소개 이 서가 쭉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거기 실리지 않고 이 영상에 맨 처음에 보냈던 이게 실려져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예. 마침 제가 그 책자하고 저기 나가면 풍경소리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져오려다가 그게 여기 실린다고 그래서 그걸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있는 시 한 편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8학년 그러니까 중2가 쓴 시인데요. 민들레 이름은 황은지라는 학생입니다. 나그네 민들레 홀씨가 되어 바람 따라 목적지는 없다. 하지만 민들레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그 같은 8학년 아이가 저희가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있어서 그거 읽고 가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는 이제 초, 중 그리고 이탁 교육을 받고 있는 마을인생학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8학년 학생이 올해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 대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 어린 학교는 기본적으로 걷기, 밥모심, 마음 모기를 중요시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입학 축하글을 썼을 때는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녹아드는 것이어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순례를 가고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립을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배움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 후배들을 맞이하는 축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사랑어린 마을인생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이탁을 받아서 시작한 3년째 시작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거 모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교육청과 도서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랑어린 마을 배움터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그 배움터에는 저기 요 사랑어린 마을 인생학교가 오늘 이야기의 이제 중심인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9년제 통합학교는 사랑어린 학교가 있고요. 이 학교에 이제 졸업해서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옥나무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마을과 함께 이 문화예술 공간이 순천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른 동무들이 배우는 마을 배움이 있고 그 토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자치와 반모신매 그런 정신 가치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는 마을 배움터, 사랑어린 마을 배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가지, 열매, 꽃 한 송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일반 학교 있잖아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제도 학교는 정신이 있나요? 저희 그런 이제 좀 질문을 가지면서 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교육이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 사랑어린 마을 인생학교는 지혜와 꿈을 발견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 놀면서 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 놀면서 큰다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어울려도 살지만 자연과 함께 이제 살면서 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철학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힘과 치유는 요즘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지금 그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을인생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서 1년제 학교입니다. 관하고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좀 전환을 우리 좀 동무들이 일으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지구별에 온 자기 삶의 그 뜻과 그 자기 길을 좀 잘 걸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옆에서 함께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별까지 바보처럼 한 2000년 생각하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바탕은 이 나무를 좀 상징하면서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은 이들이 많잖아요. 뭐 톨스토이나 붓다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무 아래서
이게 지혜를 많이 얻고 꿈을 꾸고 또 여러 동무들과 어울려서 함께 길을 갔는데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혜와 꿈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의 모토는 가슴 교육입니다. Education of Heart 또는 Heart Education, 가슴 교육. 가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었어요. 가슴 교육은 우리가 아는 친절, 사랑, 자비, 이해, 관용 이런 내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가슴의 이 언어, 가슴이 먼저 가고 머리가 뒤따라오는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교육을 좀 지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힘과 치유 그리고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씨앗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을 보고 새를 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 교육이다, 가슴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느끼는 것만 느끼고.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걸 더 소중하게 여겨서 씨앗 안에서 나무를 보고 알에서 새를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식은 많은데 가슴으로 사는 사람 지혜는 좀 그만큼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어른, 그리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멋진 그런 선배들,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걸 예술로 멋지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게 자꾸 연결을 저희들이 좀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한 학기 한 학기를 좀 나눠서 보자면 한 학기 동안은 자연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이 삶의 여행 학교라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자연과 이렇게 어울려서 걸어보는 거예요. 한 학기는. 물론 이제 걷는 것만 아무데나 이게 걷는 건 아니죠. 자연은 자연에 벗삼아서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슬기로운 어른들 자기 길을 가는 멋진 선배들과 청년들을 때로는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한 학기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한 학기를 흘러서 가면 그걸 토대로 그 안에서 대개 이제 치유와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토대로 2학기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학기는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마을인생학교만 해서 3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가 한 20여 년 됐는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보통 40일에서 100일 사이에 순례를 했는데 그걸 토대로 우리 마을인생학교는 2020년에는 생명의 강을 그리고 2021년에는 남파랑길이라고 요즘 그렇게 하대요. 저쪽 동해 쪽은 동파랑길 이런 이름을 국가에서 아마 한 모양인데 주로 이렇게 이제 남쪽에 있는 그 강들을 순례했습니다. 섬진강, 그리고 영산강을 근간으로 하는 남파랑길을 걸었고요. 2022년에는 천년의 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경주를
근거로 순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그 진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희 이렇게 길벗을 찾아서 경주 순례와 함께 농사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순례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그런 그 생명의 강 남파랑길 농사를 지우고 가서 그 농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런 게 있습니다. 1학기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2학기는 주로 예술 인생 학교다. 1학기는 삶의 여행 학교, 2학기는 삶의 인생 학교, 예술 인생 학교. 이렇게 해서 필수 배움이 마음 공부와 인문학, 시인과 함께하는 글쓰기, 그리고 농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농사, 그리고 우주 이야기.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본인의 관심 있는 것, 또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프로젝트를 정해서 건축은 올해는 이제 마침 저희 마을에 농사 아니 그 집을 짓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원하는 학생은 직접 그 같이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서로 뭐 MOU는 아닌데 이야기가 돼서 가서 집을 같이 짓고 있고, 동네에 이제 제과제빵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같이 제과제빵을 하고 작곡 작사도 하고 집짓기. 건축 적용은 그 한 학생이 조경을 이제 이렇게 건축과 조경에 관심 있다고 그래서 레일론즈인가라고 하는 생명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자를 근간으로 건축 그런 이제 생태 건축과 조경에 대한 이제 그런 깊은 이제 이게 좀 관심 있는 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리, 영상, 요리도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끝나면 다 가져와서 맛있게 잘 나눠 먹어요. 그리고 선택 배움이 그렇게 있네요. 동양 철학, 제과제빵, POP, 춤 테라피, 요리, 기타, 피아노, 수학, 연극, 유화, 영어,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이 선택 배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례인 것 같은데 필수 배움 시간에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운 어르신에게서 배우는 지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글쓰기는 이제 시인과 함께하는 글쓰기. 아침은 모두가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바닷가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와 마을길을 걸어서 아침을 깨우고 들어와서 시와 함께 아침 열기를 하는 거 모두 함께 합니다. 물론 밥도 같이 먹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농사 같이 짓고 이거 필수 배움입니다. 하나의 이게 개별 배움 시간표의 한 사례인데요. 아까 그런 프로젝트와 선택과 필수를 포함해서 한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이 학생은 특별히 유화 그림 그리는 학생이네요. 연극도 합니다. 이거 밤에 이제 연극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양 철학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네요. 2학기에는 요리하는 모습, 농사, 피아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2학기. 이런 사랑어리 마을 인생학교 한 해 살이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꿈꾸고 그런 바랬던 것처럼
자기 이해와 신뢰 속에 자신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는 힘을 키웁니다. 자립을 위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서로 도와가는 기쁨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다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을인생학교 살림을 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은데 과제는 산 넘어 산이에요. 아주 수없이 많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관과의 관계도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산적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못지않게 우리 내부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제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저도 아는 만큼 또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대한교육기관 등록에 관련한 자리죠? 맞죠? 저희는 전남교육청은 다 과정을 해서 엊그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11개 그 신청을 했는데 5군데인가 탈락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1차 결과가 됐고요. 저희는 가결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가결됐다는 말이 맞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저는 좀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은 들던데, 통과됐다는 걸 이 공문이 왔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음, 1년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몇 년이 지난 그 학생의 짤막한 편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질문을 좀 들어가도 되겠는데, 시간은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1년 쉼의 기회는 조금 재밌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떤 일상을 보낼 것인지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나를 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유도 알 수 없는 우울에 갇혔을 때, 발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청소년 스콜레를 하며 언제든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봐도 된다는 용기, 꿈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쉼표도 온 점도 꼭 필요한 부호입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학생의 이제 편지인데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할 만한 들어보셨지만 뭐 우수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국 그 교육 환경, 또 더구나 어떤 꿈과 이런 어려운 이제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늘 만나고 싶었고, 이와 같은 학교가 곳곳에서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으로 우리 이 학생의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저는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자유학교 교감 이동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형 대안학교란 말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어 있고, 일단 위탁형 대안학교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적이 있어야지만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다니고 있는 학적이 있는 상태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와서 뭐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중간에 시험 기간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험도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칩니다. 성적 처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도 합니다. 대학 진학을 할 때는 위탁형 대안학교 졸업으로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다니던 학교 졸업으로 해서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 자체만 전부 다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퇴나 퇴학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산자유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란 말이 나오기 최초입니다. 2004년도에 개교를 하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시간 강사, 대안교과 교양사까지 합해서 30명의 선생님과 학생이 162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반수는 7개입니다.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4반 해서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는 학생들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작년 우리 자유학교의 숫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 미만의 학생들이 와서 시작을 해서 졸업할 때 12월 달이 되면 180명입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200명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학기가 끝났는데 16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첫 해에만 조금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거의 한 1000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기간 말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탁 대안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2004년도부터 자유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전부 다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이 동네 사람들이 학교를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강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요즘은 개성이 강한 애들이 많습니다. 개성이 강하단 말은 일반 학교 교육이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고 싶고 일반 학교는 다니기 싫고 이래서 자기 걸 찾아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징벌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본인이 찾아서, 그런데 본인이 찾아서 오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잘 안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애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도 학생들이 요즘은 선생님들하고 싸우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60몇 개 부산 시내에 있는 저희들은 고등학교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60몇 개 교육 학생들이 지금 저희 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이 보통 교과하고 대안 교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교과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국영수, 과학, 사회 기본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을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일반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 과목 단위수는 저희들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영수, 과학, 사회 같은 과목들을 16단위를 하고 있고 대안교과를 한 16단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다양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도 있지만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전에는 꼭 적성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거의 3학년 한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원서를 다 적어주는데 9월 달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만 좋으면 보건계열을 가려고 해요. 가지 말라고 졸업 못한다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제 한 6월 달 정도가 되면 3학년 학생들은 전부 다 적성 검사를 하면 그게 결과지에 보면 이 학생이 대학 진학을 했을 때 무슨 과를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뭐 MBTI 검사도 하지만 3학년들은 꼭 적성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부산 특성상 해양 레저 스포츠 나중에 뒤에 사진하고 많이 놓을 건데 이거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은 뭐 진로하고 이런 거는 다 다른 학교도 하는 학교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반을 개설하는 게 학기 초가 되면 학생부하고 의논을 합니다.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교직원 회의를 해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과목들을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웬만하면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5명 미만이 신청을 하면 개설을 못해요. 이게 이제 강사료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5명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어떻게든 강사를 구해서 그 과목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한 20몇 개의 과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교재입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기 전날 와요. 전날 오고 뭐 이게 이제 뭐 3월 달에 신입생을 뽑아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학생이 오다 보니까 이 교재 문제가 선생님들도 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저 학생이 책을 보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뭐 1학년 1학기 교재, 1학년 2학기 교재에서 3학년 2학기까지 교재를 다 만들어서 저 책 한 권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시험까지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제가 이런 강연이나 어디 뭐 모임에 가면 이런 것들을 좀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교재 문제가 학생들이 수준을 차이를 너무 많이 나게 하다 보니까 이 교재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시험 치는 모습인데 위탁형 대안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오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 나중에 성적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말고사만 칩니다. 기말고사 칠 시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행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성적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학교 다닐 때보다 애들이 성적을 더 잘 받아요. 인문계 출신에. 저희들은 인문계 전문계 애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인문계 애들은 그래도 성적을 잘 받아서 이게 좀 그렇지만 대학 갈 때 이루은 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되면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와서 발표도 하고 그림, 그다음에 뭐 보컬 하고 문화 활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양 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형 대안학교가 지금 전국에 한 160개 뭐 대안학교를 하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우수 대안학교로 선택이 돼서 교과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양 스포츠를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요트 자격증이 있고 학생들도 요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일본을 가든지 독도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그냥 타고 뭐 이렇게 자기 직업으로 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요트를. 그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그 PC방보다 더 좋은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방학 때도 나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PC방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롤 대회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선생님까지 끼어가지고 이게 뭐 5명이 한 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골프, 볼링, 뭐 암벽.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이따 제가 영상물을 보여드릴 텐데 영상반 애들, 그다음에 드론, 뭐 제빵, 도자기, 응공예.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응공입니다. 이 진짜 순은으로 반지를 만들거든요. 애들이 기념일이 되면 이 반에 몰려요.
생일 선물로 뭘 만들어준다든지 엄마 선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은공회 반에서 다 만들다 보니까 항상 학생들이 보면 자기한테 이득되는 반에는 몰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은공회가 은값이 엄청 올랐는데 이게 먼 날이 되면 은공회 반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생활하는 모습들. 네, 되죠.
모래 파. 속도가 안 나면은 이렇게 일어나. 고정 나눠줘도 끌리기 좀 많이 해야 돼. 그림가 보다. 한시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영상물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하면서 가장 고마운 게 저희들이 졸업생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지금 아까 반도 나왔지만 거기에 있는 네일아트하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강사는 저희 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생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강사 채용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졸업생입니다. 졸업생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면 부모님과 똑같이 잔소리예요. 근데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면 잘 듣습니다. 그러고 선배 사업장에 가서 애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도 배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졸업생들이 한 번씩 찾아온다든지 사회적으로 뭐 결혼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김현석이라고 6회 졸업생인데 저기 뭐 통닭집을 한 100개 정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사를 서울에 차례가 올라갔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한 7, 8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한 80%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해요.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졸업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원서를 쓰고 할 때도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설득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보면 올해 처음으로 미스 코리아도 한 명 나왔어요. 경남 진에 당선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학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나오는 직업들을 학교에 와서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순기능들이 많이 졸업생들을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맺는 말인데 교장 선생님이나 저희 선생님들이 졸업식이나 이런 날 학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들이 틀리고 잘못된 애들이 아니고 남들하고 좀 다를 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졸업식 날 꼭 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애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